연방 총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한인 하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한인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조기 총선 결정으로 2019년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는 재선을 노리는 넬리신 후보를 필두로 장민우 후보와 이기석 후보, 해롤드 김 후보 등 총 4명의 한인 후보가 오타와 입성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9년 총선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던 넬리신 후보는 올해 오타와 의회에서 캐나다의 집값 과열 현상과 코로나19 지원책,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 자유당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연설을 잇따라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예측 전문 사이트 338 캐나다의 8일 예상에 따르면 포트무디 코키틀람 지역구에서는 새 정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36%의 예상 지지도를 기록 중인 신 후보가 NDP의 보타와 자릴로 후보의 약 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유당 윌 데이비스 후보의 예상 지지도는 28%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신 후보는 자릴로 후보의 약 10%포인트 뒤질 것이라는 338 캐나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표에서는 전국 338개 지역구 중 가장 적은 투표수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 신 후보의 승리는 한인 유권자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신 후보 캠페인팀 측은 지난 총선에서 한인 유권자의 성원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이번에도 한인 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가가호호 유세를 통해 만나본 유권자의 반응이 2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긍정적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민호 NDP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랭리 엘더그로브 지역구는 메트로 밴쿠버 내에서 손에 꼽히는 보수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곳에서 장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보수당의 테이코 벤 포프타 후보와 랭리 타운십의 베테랑 시의원 출신인 김 릭터 자유당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38 캐나다의 8일 예측에 따르면 장 후보는 22%의 지지율로 보수당 벤 포프타 후보와 릭터 후보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 경력이 짧은 장 후보는 지지율이 밀려 조바심이 날 법도 하지만 네거티브 전략으로 본인만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 후보는 이번 유세 동안 수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수많은 지원책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노인과 청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오타와에 가게 된다면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자신이 있는 만큼 많은 상환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에서 보수당 후보로 나서는 두 한인 후보는 상대 후보와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 오로라시 부시장을 역임한 해롤드 김 후보는 뉴마켓 오로라 지역구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자유당의 토니 벤 비넨 후보의 약 1%포인트 차로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로우데일 지역구의 이기석 후보는 3선을 노리는 자유당의 알리 에사시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4%포인트 차 이내로 유지하면서 지난 총선에서의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고용시장의 호조가 지난 여름 내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일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에서는 총 9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률도 지난달보다 0.4%포인트가 하락한 7.1%로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이었던 지난해 2월 캐나다 실업률은 5.7%였습니다. 국내의 고용 호조가 3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캐나다 전체 일자리 수 차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15만 6천 개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총 6만 9천 개의 풀타임 일자리 수가 늘어난 가운데 고용 호조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업계가 이끌었는데 특히 서비스업과 숙박 요식업, 문화 레크리에이션업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업계의 일자리 수도 2만 개가 늘어나 지난 3월 이후 첫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타격을 입었던 청년 일자리 수 역시 이전 달 대비 2만 2천 개가 늘어나며 청년 취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유색인종의 일자리 수는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15세에서 69세 사이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9.8%로 두 달 연속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유색인종의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5%포인트가 하락한 7%였습니다. 지난 8월 일자리 수는 온타리오와 엘버타, 서스케추원, 노바스코샤에서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BC주 역시 이전 달 대비 1만 4,400개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며 고용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BC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2%이며 팬데믹 이전 대비 일자리 회복률은 10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약간만 받아도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 뇌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UBC 연구팀은 성인 남녀 14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기억력과 집중력 등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뇌 기능은 컴퓨터 기반 인지 시험으로 측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주어진 작업을 하는 중 양 옆에 감시하는 사람을 세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그마한 스트레스라도 주어진다면 대상자 대부분 집중력과 기억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 등이 떨어졌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아델 다이아몬드 박사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심호흡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 미래나 과거에 관한 생각보다 현재에 집중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과 화상통화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30분에서 50분간 걷기, 20분간 달리기, 30분간 줄넘기 하기, 그리고 족욕하기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초록빛이 많이 나는 식물을 책상 위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대뇌피질에 제기됐습니다.